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9일 일요일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좀 후차권에선 다소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또 세종과 수성팀의 맞대결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었던 게 황인혁이 왜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타협점을 수성팀 선수들 강자들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순리대로 풀어 나갔었더라면 뭐 황인혁도 뭐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굳이 수성팀 선수들과 맞대결로 생각하고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뭐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직전 결승전에서 우승했었던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타협점만 찾아 나갔었더라도 뭐 2차권만 진입했더라도 결승 갈 수 있었던 황인혁 타협조차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준과 류지열의 동반 입상 20배가 넘는 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황인혁이 결승 가지 못했었죠. 전일 뭐 김범수라든지 류지열도 결승 가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좀 경주를 쉽게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경주하고 16경주가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연이틀 봐서는 양승원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전일 나름 저측 타임 잡아 나갔었는데 직선에서 김민균을 견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자전거 흔들지 않았었더라면 김민균에게 잡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을 것 같아요. 결국 김민균은 골인과 동시에 낙차 사고를 당하는 좀 불운을 겪긴 했습니다만 양승원의 몸 상태는 좀 무거워 보였다. 바로 1월 9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 명절까지 지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승전도 다소 좀 불안감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영섭이 과연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장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김영섭이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용범은 김영섭을 챙겨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김영섭이 경주를 만들고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수보다 더 잘 타고 있는 김영섭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영섭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 쪽에 따느냐 못 따느냐는 아무래도 좀 실전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범수가 전일 좀 희생양이 됐습니다. 2차권까지만 진입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김혜준은 본인 살기 바빴었죠. 김민수를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성락송을 견제해야지만 김범수도 결승 갈 수 있고 본인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직선에서 좀 세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락송 좋은 일만 시켜줬습니다. 김범수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만 편성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전 마크냐 김민균 마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 류지열 전일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김민균에게 젖히기를 당하다 보니까 간신히 2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만 점수에서 최래선에게 밀렸습니다. 결국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편성 잘 받았어요. 문제는 정춘규와 타협이냐 유태복과 연합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5경주 황인혁 답답합니다. 직전 결승전 나름 선행승부로 오랜만에 결승전 우승하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듯 했습니다만 전일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아 나가지 않고 뭐 정면 대결 펼쳐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리 선정도 참 어중간하게 잡았었던 황인혁 결승전 우승에서 김민준과 류지열의 협공을 너무나 간과했던 것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날아오면서 황인혁은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컨디션 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후차가 착히죠. 금융경주에 이어서 김병기로 활약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자원과 타협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6경주 SS반 양승원 작년 그랑프리 때 과도한 질주로 바닥 찍으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뭐 직전에 결승전에서 또 황인혁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 전일은 또 직선에서 차 흔들지 않았었더라면 김민균에게 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월 9일날 코로나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승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오히려 정하늘과 김희준 동서울팀의 협공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성급 한 경주부터 한번 12경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영섭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자신감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수보다 결승전에 특성급 경주에서 더욱더 자신감 있는 견주력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2류 경주 때는 11주 때 초반 시속을 박진영을 상대로 차가 나오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갔었죠. 전일도 솔직히 박용범은 김영섭과 협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섭이 몸싸움을 통해서 경주를 만들었어요. 결국 직선에서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김영섭이 몸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배가 김영섭을 인정하고 견주력 펼쳐 나갈지 아니면 노련한 김현경이 김영섭의 뒤를 인정하는 견주력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김현경은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 김영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김민배도 김영섭을 의식한 견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도 타점 잡으면 11초 대 초반까지 10초 대 후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김영섭이 김민배를 상대로 직선 출발 살려나가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전의 차도 박진영 11초 대 초반 시속을 김영섭이 여유있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 상태가 그야말로 끝내주는 김영섭, 김민배 타겟을 한다면 전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김영섭이 김민배 추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김민배가 타점 잡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김영섭은 김연경과의 호흡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패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5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4번은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번 노려봐야 될 게 박진영의 직전의 차 내선 잡고 힘을 썼는데 11초 대 초반 시속이 나왔어요. 박진영의 선행을 이으뜸이 막혀 나가고 강준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은 아무래도 앞선에서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으뜸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김민배가 퍼지게 된다면 뒤늦게 김영섭이 날라오죠. 2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 정도는 노림수로 살짝만 가져가보자는 점은 복승의 중심으로 하면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륙하고 2호는 노림수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영섭도 강축도 아니고 김민배도 전일 봤듯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 바닥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영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나가고 이뜸이 간만에 승부욕발에 나간다면 2륙과 2호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전 경제 중심은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범수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권만 진입했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김희준이 좀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성낙송이 빨려 들어가면서 성낙송이 김범수 넘어서면서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범수도 잡고 때리면 10초대 후반,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범수 우승 차지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가 과연 누구를 챙겨 나갈 것이냐, 전일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갔었던 김용호냐, 최근 죽쓰고 있습니다만 저력 있는 정재원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재원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전도 정재원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금요경주, 토요경주 보여줬는데, 일요경주는 시속이 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김범수까지 넘어서기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김민균도 직선 추입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양승원의 견제 때문에 결승선 통과 후 낙차 사고 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을 다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괜찮아요. 발주대점 살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6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이 뭐 굳이 뭐 김민균 챙겨 나가기보다는 인지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재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정재원 날카로운 맛은 많이 빠졌습니다. 발톱이 무뎌질 때로 무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마크는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원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복선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낫다,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류재열 전일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만 김민준에게 저치기 당하면서 간신히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도 11초 대 중후반 시속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2차권 진입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점수에서 안 되다 보니까 아쉽게 류재열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열이 직접적으로 챙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서로 류재열만 바라보는 경주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태복과의 전략적인 협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다소 좀 유태복 조금 경주 편성 운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경주를 좀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착순을 땡겨오지 못했었던 유태복. 하지만 1호 경주는 강하죠.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태영, 박준성, 세종팀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젖히고 류재열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굳이 정충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태복을 활약해 나가고 마크시켜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충교가 전일처럼 빼앗게 된다면 이번에 뒷자리 정도는 충분히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강전 밀어내는데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갔었던 정충교 쫓아간다면 2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류재열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인 정충교를 챙겨줘가면서까지 경주 풀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빼앗으면 2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때려주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준성이 때려주고 정태양이 몰고 갔을 때 류재열이 간보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변이 발생이 된다면 가끔 류재열이 1호 경주 쉽게 짜여진 편성에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박준성의 선행을 정태양이 제대로만 활용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정태양 머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준성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정태양을 중심으로 정충교가 쫓아 들어가거나 정태양을 중심으로 류재열이 뒤늦게 날라오는 4-1이나 4-2는 좀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재열이 세종팀은 툴러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1번이냐 3번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전 2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인혁 참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전일 세종하고 수성의 맞대결 3대4로 싸우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황인혁의 연대 세력이 상당히 좀 약했었다는 점에서 굳이 황인혁 연대 편성만 신경 쓰고 경주를 펼쳐나가야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김민준하고 류재열을 좀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회차 결승전 때려서 오랜만에 특성급 결승전 우승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았었더라면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김민준이나 류재열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팀 대결도 많았었어요.
많았었어요. 하지만 황인혁 굳이 세종팀 수성팀 선수들을 쳐다보지 않고 혼자 자리도 뭐 잡으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신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선에서 갇히면서 결승 가야 될 기회를 박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승전 우승했던 게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황인혁. 과연 이번 편성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금요경주처럼 김용규의 선을 활용해 나갈 것 같습니다. 뭐 김용규가 시속감이 한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낸다면 황인혁 지켜주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고전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좀 뭔가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보여주려고 하게 된다면 크게 넘어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전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객관적인 절약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코로나 전에는 또 황인혁과 정재환 동반입성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황인혁의 뒷자리는 정재환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동반입상 쪽, 3번하고 1번 동반입상 쪽 우선 하시되 3번하고 5번 시속감 좋으면 김용규 지켜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 쪽에 3번과 1번 쪽 정재환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황인혁의 뒷자리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용규의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그래도 좀 비파업 라인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1번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양승원이 김민준, 김희준, 최래선 22기 동기셀 금요경주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또 성락송과도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양승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전일 경주를 뭐 되짚어 보면 나름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어요. 근데 시속감은 좋았습니다. 직선에서 김민준에게 잡힐 뻔했었다는 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다리 상태가 좀 무겁다는 점이죠. 그랑프리 때 서둘렀다가 바닥 찍었죠. 직전 결승전에서는 또 황인혁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양승원, 1월 9일에는 또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1월 8일까지 시합을 하고 나서 1월 9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았었던 양승원,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출전 선수 상담 결과 양승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1월 9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양승원이 전반적으로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코로나가 또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경륜 선수에게는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그 점 때문에 경주에 영향 미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인정받게 된다면 뭐 동기생들도 많고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선수도 많기 때문에 뭐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SS반 유지한 양승원이 정하늘을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뒷발 달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정하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결승전에서 선행을 나서지 않다 보니까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일은 때리기 좋은 편성 배정받았기 때문에 정하늘이 잡고 때려주게 된다면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때려주면 아무래도 6번이 성낙송이라든지 최래선에게 견제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만큼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희준이 22기 동기생이죠. 그 점 때문에 양승원하고 김희준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처럼 다시금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김희준 22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김희준이 좀 짧아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정하늘은 시속감은 점점 올라오고 있고, 정하늘 딱 타이밍 잡기 좋은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정하늘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6번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전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한번 노려본다면 정하늘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희준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어차피 정하늘의 뒤는
양승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성낙송이 욕심내서 찍어 누르고 차례선이 끌어내가지고 6번 괴롭히게 된다면 오히려 7번이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나가는 견준영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이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동서울팀 선수죠. 김희준은 정하늘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정하늘은 또 전원규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30일 날 동서울팀으로 훈련지 변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서울팀 선수들과는 적극적으로 좀 녹아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를 박용범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 4번이나 7번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 4, 7위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정하늘도 황인혁처럼 힘 한번 쓰면 양수건이 기다리다가 성낙성에게 견제당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하늘이 간만에 특성급 결승경주 우승 차지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7, 4나 7, 2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빨간 바지입니다. SS 별문이 갖고 있는 영승원 정한을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은 기본이에요. 6번 7번입니다. 6번 4번을 차선으로 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이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경륜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